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마약을 몸 안에 숨기고 들어오는 보디패커까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일반인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10대, 2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설입니다. 마약 문제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강상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심해지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 급증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대만을 비롯한 중국계 조직들이 한국으로 밀수를 시도하고 있었고 그 마약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2019년 버닝썬 사건도 중국계와 마약 문제가 크게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만약 중국계 마약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했더라면 마약 밀매와 유통은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이후 황하나 사건으로 한국 큰 마약 조직을 잡는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큰 조직을 잡음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해외 조직들이 더 쉽게 한국에 접근하고 점조직들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때 손정민이 사망했을 때도 중국인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왠지 사건은 묻혔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아마 공권력이 마약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이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는 것은 펜타닐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일부 조직에서 학교의 일진들을 이용해서 수금과 마약 판매까지 한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핵심을 건드리거나 마약 퇴치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컸을 것이고 재벌과 정치계의 마약 문제도 건드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마약 조직에 대한 대처도 미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라는 비판도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설이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약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약이 성행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청나라의 아편의 경우가 그렇고 마약 카르텔이 점령하고 있는 중남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하면 생산인구가 없어집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살 돈은 필요하기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 범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도 마약을 미끼로 범죄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도 정상적인 소비보다는 마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약은 정상적인 생산과 소비를 파괴해서 마약으로만 그 나라가 돌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마약상들이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약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이번 판단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이준석, 이재명 죽이기보다는 이 문제에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게 이 정부의 지지율을 더 크게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소설이었습니다.